안녕하세요. 진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 드릴 주제는요, 바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은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또는 또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즉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그것들에 대한 해석과 스스로의 어떤 결정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한 영상을 봤는데요.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고 어떻게 인생을 즐기고 내가 어떤 취미를 갖거나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가 잘 모르니까 점점 더 그런 것들을 남한테 지시 듣는 것이 익숙하고 남한테 조언 듣는 것이 익숙하고 남을 똑같이 따라해 보는 것이 익숙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 지금 우리나라의 현대 상황이 많은 젊은 분께서 젊은 분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겠죠?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것을 하면 나도 무작정 따라해보고 나만의 것이 아니라 모두가 봤었을 때 남의 것을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하고 직접 해봄으로 통해서 정작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기보다는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누려야만 해 라는 보상 심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내가 이 정체성을 찾아갔었을 때 내 인생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를 한번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란 것은 제가 스스로 정의 내린 것들인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나란 존재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 그래서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나는 어떠한 사람일까? 나는 뭐라고 사는 사람일까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아 정체성이죠. 제가 다른 유튜브들도 확인해 봤고 다른 사람들의 영상이나 이야기들을 봤는데요. 이 자아란 것은 이야기하기가 너무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아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따졌을 때는 무의식, 내면, 거짓된 가면을 만들어내는 거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자아란 건 우리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속성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란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속성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철학적인 부분에 가깝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정체성을 찾으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바로 철학적인 사고방식들이 나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왜 철학적인 사고방식이 중요하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자아란 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란 존재가 지금 내 눈에는 내 육신이 보이고 또 내가 하는 행위들이 보이긴 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내 무의식과 내면, 내가 어떤 걸 원하고 어떤 걸 바라는지는 우리 스스로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들을 나에게 스스로 되물어가면서 스스로가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죠. 그래서 자아 정체성이 이렇게 찾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피하고 더욱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이것들을 찾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았을 당시에는 언제였냐면 바로 재수학원에 다닐 때였는데요. 제가 입시에 실패해서 여타 재수생들과 마찬가지로 재수학원에 다니게 됐습니다. 재수학원에 다녔었을 때 제가 20살 때 원래는 이과였거든요. 그래서 이과에서 원래는 수학이랑 과학을 위주로 배우다가 이제 문과로 전향을 해서 제가 원래는 이과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교차 지원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문과 쪽에 학문을 이제 선택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전공도 결론적으로 문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재수할 때는 그냥 아예 과를 전향해서 문과 시험을 봐야겠다 해서 문과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 배웠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바로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였죠.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윤리라는 과목들을 배우는 것인데요. 이 윤리라는 과목들을 배운다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철학적인 부분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 생각하면 윤리가 떠오르듯이 이 도덕이란 것도 결국엔 사람의 사는 방법에 거기에 맞춰서 생긴 규범이나 규율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윤리를 배운다는 것은 내가 인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그 과목들을 배움과 동시에 스스로가 저 스스로에게 그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질문해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소크라테스 수많은 철학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뭐 칸트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그 철학적인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면서 나는 도대체 왜 대학을 가지? 나는 이 전공 왜 택하고 싶은 거야? 나는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되물어 보면서 그제서야 정체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정체성이 그런 물음 몇 년간 동안의 물음으로 온전히 끝나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사람들은 80년 정도는 최소한 살잖아요. 물론 그 중간에 우리가 생애를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변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정체성이요. 그래서 우리는 진로를 정할 때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갖춘 상태에서 진로를 정하게 되는데 저는 딱 그 정도까지의 단계를 재수학원 때 뭐를 배우면서 철학적인 어떤 사상, 질문들을 배우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터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반드시 나에게 어떤 철학적인 이야기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본인에게 맞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 많이 유행했던 것들이죠. MBTI. 또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땐 뭐가 유행이었냐면 옛날에는 혈액형이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이 혈액형이 재밌는 게 뭐 O형의 성격 유형, A형의 성격 유형, B의 성격 유형. 웃긴 게 근데 O형이 항상 제일 좋았어요. 저는 다행히도 O형이어가지고 맨날 너 제일 안 좋은 애들이 AB형이거든요. AB형이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왠진 모르겠어. 그 AB형의 성격 유형을 맨날 좀 비관적이게 봤어요. 쟤는 소심해. 쟤는 뭐 이게 안 좋아. 이렇게 막 서로 놀리곤 했었는데 사실은 뭐 MBTI 비슷한 거겠죠? 그 다음에는 바로 타로도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또 뭐 점도 있겠죠, 점. 그래서 우리가 뭐 타로, 점, MBTI, 그 다음에 옛날에 유행했었던 혈액형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그렇게 인기 있어 하고 서로 묻기도 하고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는 방법, 또 나를 이해하는 방법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들,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터득했다는 것이죠. 원래라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철학적인 그런 질의응답을 통해서 스스로가 내야 되는 결론들을 우리는 어떤 도구적인 장치들로 인해서 스스로를 찾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이는 내가 스스로를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더 어색해하고 스스로를 더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독수리 아시죠? 독수리. 우리가 절벽에서 자기 새끼를 떨어뜨려서 스스로 날게끔 해야 자연에서 더욱더 원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방법들을 다 구해다가 입에 가져다 준다 한들 그 사람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결국 자정체성을 찾는다는 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더 쉬운 방법 MBTI, 혈액형, 타로, 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운명을 결정짓고 내 운명을 해석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를 이해하는 방향성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이것들이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도움은 줄 수 있겠으나 이것들을 메인으로 흔히 말해서 주류로서 나를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상 나를 알기가 너무 어려웠었던 탓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이런 것들에 더 열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갔었을 때 그렇다고 뭐 이 사회 탓하면서 평생을 살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나마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게 사시려면 이런 것들에 더욱 열광하면 안 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단편적인 어떤 지식으로 나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직접 몸을 움직이고
직접 생각을 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면서 정리를 해보셔야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여러분들께 조금은 도움이 되고자 3가지 방법을 준비해 봤는데요. 바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 상담을 이용하시라.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본인 스스로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우시면 도움을 받긴 하셔야겠죠. 예를 들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미 정신적으로 힘듦을 통해서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 너무나도 막막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다 하시는 분들은 꼭 상담과 병행하면서 진로 상담이든 컨설턴팅이든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시면서 그 가운데서 심리 검사를 통해서 나는 이랬던 사람이구나, 내 과거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했구나를 아시는 길이 되길 간절히 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2번째인데요. 바로 타인이 보는 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정체성을 우리가 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하냐면요, 바로 중학교 때부터거든요. 왜 중학교 때부터냐? 그때쯤에 청소년기에 접어들 때쯤부터는요, 점점 우리의 뇌는 사회적이게 되면서 제3자가 바라보는 나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꾸미기도 시작하고 남들이 보는 나를 위해서 거짓된 자아를 더 꾸며내기도 하죠. 옛날에는 나밖에 몰라서 이기적이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때는 거짓말 굉장히 밥 먹듯이 합니다.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 부리거나 변명하거나. 근데 중학교가 넘어가면은 그런 거짓말들은 조금씩 줄어들고, 때로는 제3자를 위해서, 제3자가 보는 나를 꾸며내기 위해서 내 마음 자체를 속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나로 성숙해 감과 동시에 반대로 점점 나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와중 속에서 사회적으로 내 범위가 커져감을 통해서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인식하려면요, 타인이 보는 나에 대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남을 보게 되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의했다고 물론 완전 팩트로 받아들이시는 것도 물론 편향적이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귀닫고 사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취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또 그에 따른 피드백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리는 것 역시도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반응함에 따라서 스스로가 나는 이런 것들에 부족하구나, 이런 것에 더 힘을 내야겠구나, 노력해야겠구나를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것들이 스스로에 대한 재능의 역량, 능력의 역량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역량적인 면에서 내가 좀 나아지고 싶거나 스스로의 정체성, 스스로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인식하려면요, 계속해서 타인이 보는 나를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으실 거예요. 나의 마인드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바로 3번째, 스스로를 어떻게 찾아볼까? 내 정체성을 스스로 결국엔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스스로 찾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